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들을 박준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가혹한 학대로 세상을 등진 정인이가 묻힌 경기도 양평 추모공원. 정이나 미안해라는 말로 표현하는 어른들의 뒤늦은 후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 개선과 아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3차례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을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도 63년 만에 삭제돼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상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그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징계권을 삭제함으로 해서 아이를 훈육할 때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지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학대 예방 경찰관이 아동을 분리 조치할 경우 쟁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3차례에 걸친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나 안전 또는 학대 등에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그 면책 특권도 좀 주고, 그리고 또 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법적 장치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법안을 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때문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이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훈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훈육을 핑계한 나의 감정 배설이 상당히 많아요. 인격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품격이라고, 생명의 품격. 생명의 품격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돼요. 아동학대가 3만 건에 달했던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혹한 학대에 맨발로 집을 탈출하거나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천진불, 참된 마음을 지닌 부처님이라 했던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